거기 수학 가르치기도 있잖아. 아, 네. 그거는 왜? 거기도 다 이게 아는. 우리 선생님이 지금은 여기서 주말에 와서 이제 과학과 팀장 여기지만 사실은 월요일 날은 수학 아침을 가 영재반 수업을. 수학이 좀 좋은 학원. 괜찮아. 못해도 돼. 좋은 학원. 선생님은 거기 아니고 영통. 그러면 수시간 수시간은 다 아시는 분들인데. 괜찮아요. 봅시다. 이거는 이제 탐구 방법 한다. 탐구 방법. 얘가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봤냐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거야.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알아야지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아는 것처럼 과학도 마찬가지야. 어떤 현상을 알려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탐구 방법은 사실 어떤 과목에서도 안 해. 오로지 생물에서만 해. 이제 이상한 거야. 탐구 방법을 하려면 물리에서 하거나 화학에서 하거나 할 텐데 너네가 배우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이거야.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였을 거다. 영도씨, 야이씨. 영도씨, 30도씨, 50도씨, 기체 용해도 비교 A, B, C, D, E, F 비교. 기체 용해도는 뭐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온도, 압력. 그치 기억하지? 온도에 대해서 비교하려면 누구 비교해야 돼? 온도에 대해서 그치? AC 또는 BDF. 왜? A, B 비교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그치?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았었어.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바로 생물학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말이 엄청 길어. 말이 긴데 길 필요가 없는 거야. 탐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할 텐데 탐구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는 거. 또 하나가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는 건데 선생님은 귀납적 아직 안 썼네.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역적 탐구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역적에서 연자는 연속적이다. 역은 거꾸로. 연속적으로 하다가 반대로도 해보다가 하는 건데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냐면 가설 설정이라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가설 설정. 이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게 27페이지 나오는 거거든. 가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만약에 뭐뭐라면 내가 10년 뒤에 이 학원의 원장이라면 이 학원은 없어질 것이다. 나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내가 원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됐어. 그럼 학원이 안 없어졌어 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왜 가설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바꿔야 되지. 만약에 10년 뒤에 이 학원의 대표가 됐더라면 이 학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반드시 가설인데 이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얘기하는 거야. 미리 내놓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가설을 설정을 한 이후에 뭐를 한다? 실험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 나갈지가 달라지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시작은 반드시 문제 인식이야.
문제 인식 말고 문제를 인식해. 아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한다?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나면 이 탐구, 이 시험에 대한 설계 및 수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야. 그러고 나면 데이터들이 쌓이겠지? 자료를 분석을 할 거고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결론이 가설과 상충되는 맞는 내용이라면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일반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발표할 수 있는 거, 논문에 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 다시 요거를 수정해서 가는 거야. 결론이 안 맞아. 그럼 다시 누구를 수정해? 가설을 수정을 해서 또다시 하는 거야.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고. 이 기억 때문에 물리학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경우 두 번이 있어. 하나는 우주 배경 목사 나오거든. 펜지어스라는 분과 윌슨이라는 분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탐지하고 있던 분들인데 자꾸 그 우주 망원경, 이제 전파 망원경에서 자꾸 잡음이 들리는 거야. 이 잡음이 왜 생겼을까 해가지고 얘는 뭐 색동 때문이구나. 다른 물질 때문에 다 청소 계속 미친 듯이 해. 그러고 했었는데도 계속 잡음이 들리니까 잠깐만 이쪽 하나 해볼까? 저쪽에서 어디에서는 다 보자. 했더니 모든 곳에서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파장이고 이거는 우주에서 처음에 만들었던 빛이구나라는 증거를 찾아내게 돼.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빛은요 파동이죠. 매질이 있다 없다? 없어. 지금 없는 거 알아. 옛날에는 그 매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 매질을 찾으려고 실험을 해보고 해봤어. 아무리 해봐도 결론이 뭐로 나오는가? 매질이 없는 거에 대한 결론으로 나오니까 없는 거구나. 결론 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가설 설정을 통해서 이제 탐구 설계를 하는데, 탐구 설계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대조군이 있고 실험군이 있어. 대조군은 뭐 하려고? 왜 대조하려고? 어떤 애랑 대조할까? 비교하는 대상이겠지? 누구랑 비교할까? 자연 상태 그대로 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은 그런 집단을 대조군이라는 거야. 근데 이 실험군은 바꿔야 되는 항목이 있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항목이 있지. 한 번에 두 가지 이상 수정을 해버리면 어떤 것 때문에 실험 결과가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아까 너네 이 기체의 용해도 할 때 온도는 A, C, E 또는 B, D, F 안 됐지? 압력에 대해서 하려면 A, B 또는 C, D 또는 E, F, G 한 번에 두 가지를 같이 수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거 바꿔야 되는 걸 조작 변인이야. 실험에서 바꿔 주는 요소를 조작 변인.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주 큰일 나는 현상이 있단 말이야. 조작 변인이 몇 개가 돼야 돼? 하나 돼야 되지.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거를 못해서 실험이 틀리는 거야. 조작 변이를 못 바꿔서 실험이 틀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를 일정하게 못 만들어서 조작 변이 말고 나머지 거를 일정하게 사람이 통제를 시켜야 돼. 그게 바로 통제 변이냐. 조작 변이 이외의 요소들 다 일정하게 요지시켜야 되는 요소야. 여기 잘 생각해보자. 자사고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어. 자사고 가려면 못 써. 자소서 써. 그치?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소개설 자소서 아니야. 소설 쓰는 거야. 픽션이잖아. 사실 전부 다 팩트야? 픽션이야.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한 소설이야. 애들이 거기 안에 과학적 요소를 쓸 때 자기는 이런 실험을 했대.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왔대. 물어보잖아. 그 결론 다 틀려. 정확하게 맞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왜? 자기는 조작 변이를 잘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결론을 내거든? 근데 무엇이 안 된다? 통제 변이를 못 만들어 너네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실험들을 보면 대부분 집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실험들밖에 못 하거든. 그럼 거기 안에서 통제 변이를 완벽하게 구현을 못해. 그런데 자기 결론은 무조건 맞대. 물어봐. 실험 몇 번 해봤냐? 한 번이야. 실험 한 번에서 그 결론 나올 거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소개서 쓸 때는 탐구한 게 맞아. 할 수 있어. 근데 그 탐구가 결론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 결론이 나올 때 그걸 이제 어떻게 디스커션 하냐. 어떻게 자기가 그 결론을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진로 쪽에 영향을 주냐가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애들은 무조건 맞대. 자기가 결론이 막 한다고 그러면 애들이 나오고 이렇게 더 이상 컨설팅을 안 해. 그래서 나한테 안 줘. 그런 애들이 많어. 아무리 실험적으로 유명하신 이제 실험실을 가도 통제 변이를 만들어주는데 되게 어렵다. 그게 안 된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있어. 결론. 그거는 우리가 뭐냐면 종속 변인이라고 해. 변인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종속 변인은 뭐야? 결과야 결과. 누구에 의한 결과?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에 의해서 따라오는 변인. 그래서 종속 변인 결과야. 결과. 어떤 걸 잘 설정하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누구? 통제 변인이다. 통제 변인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연역적 방법의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있어. 대표적인 과학자 한 명이 여러분들 아까 했던 플레밍, 에이크만, 파스텔은 대표적인 분들이야. 플레밍은 뭐 만들었다? 페니실린. 에이크만은 각기병 치료제. 성분을 밝힌 거고. 파스테르는 사실 파스테르가 미생물의 아버지죠. 미생물학가 엄청난 분이야. 우유가 아니고 이분은요. 그래서 미생물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실험이 탐저균, 백신에 관련된 실험을 하신 분이다. 전부 다 이걸 가서 설정 어떻게 했냐. 이 아저씨는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막을 수 있는 성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실험하신 거야. 근데 이게 어제 걸렸지. 실험 때려치고 놀러 갔다 왔어. 정말. 그랬더니 그 푸른 곰팡이 주변에 있던 세균들이 없더라. 어떻게 된 건가 찾으신 거야. 처음에 최초의 항생제. 저번에 학생 한 명한테 내가 좀 혼냈어. 생물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자기가 다른 학원에서 배워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제 자기소개를 써온 거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데 항생제를 쓴대. 맞는 말이니? 너 모르지?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세균.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안 죽어. 치료를 못해. 말 안 되는 걸 써오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는 두 가지로 치료해. 항바이러스제나 또는 이제 면역 혈청 두 가지로 이제 하거든. 근데 그거를 모르고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서 뭐라 했지. 에이크만 이 아저씨는 닭 보고 한 거야. 닭. 이 아저씨 원래 군인이야. 근데 닭을 왜 키울까? 식량 먹을 거야. 단백질. 근데 제가 키우는 저 병사가 키우는 닭은 내가 각기병이 없는데 각기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먹이가 달랐던 거지. 그래서 먹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각기병, 제가 주는 먹이 안에는 각기병 치료제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설조정한다. 저 현미를 줬거든. 어때는 백미를 줬어. 현미 안에는 각기병 치료제가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설정을 통해서 실험을 설계해. 닭을 무리를 둘로 나눠서 각기병이 있는 무리를 먼저 준비해서 나눠. 얼마 기간 동안 줄 건지,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줄 건지, 하루에 몇 번을 줄 건지 이거를 설정을 해서 준 거야. 대신 뭐 현미 주고 백미 주고 이거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현미를 먹였던 애들 각기병이 났어. 그러면 결론이 뭐야? 현미 안에는 각기병 치료제 들어있습니다. 파스텔은요 양을 정해. 양 탄저균을 투입을 하고 이 두 거를 나눠서 한쪽에만 백신을 집어넣어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얘는 사망, 얘는 생존. 나머지 통제 변이는 뭘까? 양의 크기, 양의 나이, 양이 먹는 음식, 양이 사는 환경 이런 걸 전부 다 동일하게 맞춰놓고 대신 뭐만? 백신을 넣냐 안 넣냐 죽었고 살았고. 백신을 맞은 이 백신 안에는 이 탄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 예방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하시는 게 바로 파스텔,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그런데 이 연역적 탐구 방법은 워낙 이 세 명이 유명하니까 이 세 명으로 될까? 안 되겠지. 다른 실험 설계, 학교 선생님들마다 실험 설계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이 연역적 탐구 방법 말고 이제 뭐가 있냐면 귀납적 탐구 방법.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대표적인 과학자 둘만 알고 끝나. 한 명이 다윈, 또 하나가 멘델. 둘이야. 이 다윈과 멘델, 다윈 아저씨 유명한 거 뭐 얘기하셨니? 무슨 진화설? 진화설 종류가 되게 많아.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 유전
실험했다 안 했다? 했어. 하지만 이 사람의 실험은 가설은 없었다. 가설은 없었어. 다윈 실험했니? 관찰하고 자료 먹은 거야. 이 멘델은요 사실 실험을 하긴 했는데 왜 했냐면 자료 수집하려고 한 거야. 방대한 자료. 멘델은 생물학자긴 하지만 사실 신발. 그래서 강낭콩 기르다가 강낭콩 아니야. 완두콩이야. 완전 콩만. 이 아저씨는 수학한다 수학. 예? 갑자기요? 통계하는 거거든. 확률, 통계. 여러분들이 언젠가 해야 돼. 확통.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어. 기대할 수도 있다. 미적할 수도 있고. 어제 없어지면 없으면 그치? 하지만 내신. 그치? 확률 나 너무 싫었어. 우리 선택이 없었죠. 선생님은 수학을 포기를 했어. 수포자야. 수학 되게 싫어해. 뭐 하면서 포기했다? 미적하면서. 미적을 포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호의 의미를 내가 몰랐었어. 왜 미분이라 하는지 적분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몰랐어. 등차 수열 그 말의 의미를 몰랐던 거. 그러니까 하긴 한 거야. 근데 등차수열은 수원이야. 맞아. 그러니까 했다고 그때는. 근데 미적하면서 그게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들이 사실 다 의미가 있거든. 붙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아무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진 않아. 그거부터 시작해. 선생님이 웬만하면 의미가 다 있어. 얘기야. 이 귀납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달윈하고 멘델 아저씨가 했다고 하는데 이 아저씨들은요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 여기에서 특정한 규칙 같은 걸 찾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뭐 한다? 일반화하는 거야. 너네 이거 한번 얘기해보면 너네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어. 혹시 학교에서 금연교육 같은 거 하니? 왜 하니? 학교에서? 네?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거기서 어떤 걸 통해서 그냥 하지 마 이러지 않잖아. 뭐를 토대로? 암에 걸릴 확률로. 얘기하니 폐암 걸릴 확률만 얘기해주지. 폐 사진 막 보여주고 막. 청소년 시기 때부터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걸 어떻게 알고? 해봤으니까. 실험해? 너 오늘부터? 너 오늘부터 너는 조작변인 너는 이제 뭐야 실험군 너는 대조군 실험군 했다가 너는 오늘부터 30년 동안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마다 담배를 몇 가지씩 피라고 시켜? 안 돼. 불가능이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이걸 알아. 이게 폐암 걸린 확률이 높다며.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니? 폐암 걸린 사람들. 폐암 걸린 사람들 병원에 오면 뭐부터 하니? 문진부터 해. 쓰는 거. 또는 요즘에 쓰지도 않아. 컴퓨터에 체크하는 거야. 담배를 얼마나 피셨나요? 몇 살부터 피셨나요? 이런 거 다 조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폐암 걸린 사람 중에서 담배를 안 핀 사람 부류가 있겠지. 담배를 핀 부류가 있겠지. 담배를 핀 부류들 중에서도 나이 먹어서 핀 부류가 있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핀 부류가 있고 하루에 몇 값씩 핀 부류가 있고 조금씩 핀 부류가 있어. 그것들을 통계를 해서 전체 10,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전체 폐암 환자 중 담배 핀 사람이 막 10만 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20대 이상부터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10대부터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안 피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냐 이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실험하겠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다른 거 한번 물어볼까? 우리가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걸린다라는 거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치. 높은 것뿐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 할 수 있겠니? 이거 못해.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안에서 이 연혈적 탐구 방법은 사실 어떤 과정에서 많이 쓰이냐면 이과 중에서도 생물학을 많이 써. 이거는 생물학을 쓰기가 좀 많이 쉽지는 않아. 한데 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적, 인문과학이 있어. 인문사회, 인문 이제 사회 쪽으로 가도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건 그때 이런 거 쓰는 거야. 큰 차이는 뭐야? 가설 설정 있냐 없냐. 맨델 아저씨 비그로라는 배를 타고 몇 년 동안 갔다 왔는지 알아? 남미를? 5년 갔다 왔어. 5년 동안 가가지고 그 비그로라는 거는 사실 일반 배가 아니라 군함이야. 남들은 그 남미 가서 막 해안선의 지도를 그리러 간 거거든. 왜 그래야지 어디를 가야지 더 잘 뽑아 먹을 수 있을까? 더 하려고. 근데 맨델라 쟁거 가지고 식물 보고 동물 보고 채집하고 가서 와서 그때 20대 초반이야. 자연 선택서를 언제 집어넣은 종의 기원이라는 걸 50대 때 이제 발표를 해. 되게 오랫동안 얘기 안 했지. 왜? 종교 때문에 맞아. 원래 데이터들은 다 분석을 다 해놨어. 가지고 있었는데 지가 봐도 그때 당시 사회 정서를 봤을 때 얘기를 했다간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다윈의 친구분들 아시는 생물학자들이지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몇 명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 사람들이 다른 이제 생물학회를 갔다 와서 야 지금 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자들이 있다. 한번 만나봐라. 연결을 시켜서 봤더니 맞는 거야. 자기 생각이라. 더 이상 늦추면 어떻게 될까? 업적을 뺏기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를 다 먼저 한 거야. 잘하신 거지. 원래 다 그런 거죠. 이런 탐구 방법들이 있는 거야. 이런 탐구 방법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페이지, 25페이지는요. 이런 거 왜 하니? 이런 거 안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유망한 상어가 하나 있어. 여기 25페이지 보면은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이라고 써 있잖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조금 더 생물학 쪽에서 만약에 간다라면 그나마 좀 먹고 살만한 과목이 바로 뭐냐 생물정보학이야. 그나마 생물정보학. 이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게노무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를 분석하는 그런 학문이거든? 그게 프로젝트였어. 1990년대 시작을 했거든? 몇 년 걸린다고 예상했냐면 그때 30년 걸릴 거라고 예상했어. 분석하는데 몇 년 만에 끝났다? 10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지. 그 이유는 뭐냐면 분석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실험 재료를 만들어서 데이터 이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거야. 뭐를 예상 못했다? 컴퓨터의 발전 속도를 예상을 못했단 거야. 지금 만약에 하잖아. 훨씬 빨라. 1, 2년도 안 걸릴걸? 너네 핸드폰 있지? 그걸로도 분석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만약 하라면 워낙 빨라져서 세상이. 그러니까 DNA를 분석을 한다라는 건 왜?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유전 정보를 분석하겠다라는 건 각 개인적으로 어떠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어떠한 질병, A라는 질병이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나머지 애들은 그 유전자에 대해서 강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교환해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그 병이 걸릴 확률이 낮아지겠지.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 정보학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하겠냐라고 하는 거거든. 너는 혹시 멋진 신세계라는 책 읽어봤니? 너 봤어? 아,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야. 사람들의 유전 정보를 조작을 해서 모두 다 행복한 세상. 모두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멋진 신세계인데 거기서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나가.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문제를 하나만 풀어봅시다. 아주 간단한 문제. 43페이지에 7번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뭐 이거 참나는 뭐 할 것도 없지. 아 일단 이거 똑같은 수업 또 해야 되네. 생물은 원래 핵산수가 되게 적어요. 선생님이 많이 안 해. 생물이 대부분 물리나 화학 많이 하지. 근데 요번에는 수능 표점이 제일 높은 생물 아니야? 그치. 근데 생물을 애들이 선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봐. 어떤 애들이 생물 선택하겠니? 그치. 거기 안에 들어가서 등급을 따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교를 그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니? 어? 아니야, 서울대야. 네? 서울대. 아니.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서울대 공대야. 반수생. 재수생. 반수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울대 공대 가잖아. 거기 중에서 수능 봐서 들어왔던 애들의 그 3분의 2 정도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의대로 전형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고등학교 물어본 게 아니잖아. 서울대 의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 그래서 수능은 고등학생들이 사실 점수를 많이 받기가 어려워. 재수생 싸움이야 사실. 요번에 수능 만점자도 재수생이었잖아. 하지만 만점자가 1등은 아니다니. 왜? 원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중요한 거야. 선택 잘못해가지고 만점자인데 의대를 맞아. 근데 걔는 연대 의대 갔잖아. 그래서 결국 서울대도 못 가고. 근데 사실 원 과목보다 투 과목이 쉽거든. 너네는 반대 생각. 원 과목 더 쉬울 것 같잖아. 투 과목 훨씬 쉬워. 투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거 원을 잘 했을 때 가는 거. 아니? 원 과목이 더 어려워. 왜 원 과목이 더 어렵냐면 수능이라는 거는 몇 월달에 시험을 봐? 11월달에 시험 보지. 작년에 11월 17일인가 시험을 봤어. 고3이 끝나기 전이야, 끝난 다음이야? 끝나기 전. 끝나기 전이야. 수능 보고 나면은 계속 놀아 애들. 원서는 면접 중. 그때 놀지. 공부하겠니? 아 수업은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면 투 과목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학년 때 외우는 과목이니? 3학년 고3 때 외우는 거 사실은.
그러면 언제부터 배워? 고3 3월부터 시간이죠. 최소 10월까지는 진도를 빼놔야지 수능 보겠지. 그러면 그 안에서 생투, 화투, 물투, 지구과학 투를 생각을 해봐. 모의고사를 본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이야. 4월은 어? 4월은 4월은 안 봐. 왜 중간고사 봐야지 걔네. 아 생각해봐. 이 6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투 과목이 전체 시험 범위로 나올 수 있는 건 언제야? 왜 많이 10월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교육청이죠. 그치? 평가 그러면은 그 앞에는 투 과목이 전체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원 과목은 언제부터 전체 범위야? 고이 고3 되자마자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야. 투 과목이 훨씬 쉬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용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게 투 과목이라 생각하잖아. 그치 맞아. 진도 더 빼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적인 시험을 보잖아. 투 과목이 더 쉬워. 응용이 별로 없어. 그냥 수능 특강 그런 걸 거의 일정하게 나와. 근데 뭐 하는 과목이 EBS만 열심히 해도 맞아 대부분 점수 잘 나와. 투 과목은 그래서 웬만한 애들이 선택을 잘 못해. 그냥 선행을 많이 때렸던 애들이나 투 과목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원 과목 정도만 하고 가면 되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거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싶어. 그래서 제일 유리한 애들은 사실은 어떤 애들이냐면 영재로 준비하다가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애들. 얘네들이 제일 유리해. 어떻게 보면 이과 과목은. 봅시다. 7번 봅시다. 곰팡이에서 발견한 물질 X가 세균 Y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싫었던 거죠. 이게 당연히 누구야? 플레밍이 했던 페니실린에 관련된 문제라고 봐도 돼. 자, 항생물질 1g을 60% 에탄올 10ml 넣어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여과기를 걸러서 추출액을 얻었대. 크기가 작은 거름종이 A와 B에 A는 60%짜리 에탄올에 B는 가에서 얻은 X의 추출액에 각각 담가 두는데 배양 중 Y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배지. 그치 배지. 배지가 뭐야? 세균을 키우고 있는 그 양분이 있는 그 성분을 배지라고 하는 거야. 준비한 후 나에서 60%짜리 에탄올과 X에서 추출한 액에 각각 담궈 놓던 거름종이 A, B를 일정 거리를 두고 배지에 올려놓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에 세균 Y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지름으로 측정한대. 됐죠? 그러면 이제 대조 실험 했니 안 했니? 대조 실험 했니 안 했니? 비교했니 안 했니? 했죠. 누구랑 누구? 60%짜리 에탄올 담근 거와 X의 추출액에 담근 거. 두 개 비교했죠. 거름종이 A와 B의 크기와 모양은 조작 변이니까 통제 변이이자 라에서 측정한 세균 Y가 사멸된 질은 누가 얼마만큼 죽었는지 이거는 조작, 통제, 종속 중에 뭐야? 종속 변이이죠. 라에서 거름종이 A, B 주변에서 세균 Y가 사멸된 범위가 비슷해야 이 탐구에서 설정한 값을 놓으니까 발라야 되겠죠. 그러는 거지. 됐음?
잠그고 2번 기억과 디귿입니다. 와 벌써 2단원 들어가. 벌써 2단원 들어가. 야 지금도 미친듯이 빠르죠? 사실 앞에 이거 1단원 없어도 되는 단원이야. 화학도 1단원 거의 그거잖아. 화학과 생활, 의식도 나오고 이 물질 대사 얘기하는 거야. 물질. 다음 주부터 주간 테스트 보는 거 알죠? 주간 테스트도 볼 거고 중간 평가 볼 거니까 다음 주 주간 테스트는 통과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안 그러니? 보자. 먼저 물질 대사부터 봅시다. 물질 대사. 선생님은 이 물질 대사가 사실은 우리 생명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왜? 스스로 물질 대사 하냐 못하냐 이거거든. 너네 살았니 죽었니? 살았지. 살아있다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너네 몸안에 화학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 뭐야? 가장 중요한 거. 세포 호흡. 세포 호흡은 무엇을 만드는 건데? 에너지. 그 에너지를 만드냐 못 만드냐 이 두 가지로 살았냐 죽었냐를 판단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생물이 살았냐 죽었냐는 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냐 없냐 뿐이야. 근데 우리가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죠.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너네가 이 물질 대사에서 보다 화학에서 먼저 배웠던 연구가 뭐냐면 철이 녹쓰는 거, 철이 연소되는 거 같은 반응이야 다른 반응이야? 같은 거야 사실은. 하지만 그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철이 녹습니다. 철이 연소된다. 둘 다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빨리 되냐 느리게 되냐. 우리는 이 화학 반응에선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몸 안에 세포호흡이 너무 빨리 일어나봐. 너무 많은 에너지 만드는데 좋을 것 같아? 큰일 난다. 고열로 죽어. 세포호흡이 너무 느리게 일어나봐.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없어서 죽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대사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누구다?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소화를 하면서 한번 배웠을 텐데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다.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얘네는 적정 온도와 pH가 있어. 이 적정 온도와 pH를 얘기하려면 화학 투를 해야 되거든. 근데 화학 투를 지금 여러분들 아무도 안 해서 그치? 그래서 그걸 설명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와 pH가 존재한다. 한번 얘기해 볼까? 여러분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화학 결합을 얘기하는 거야. 화학 결합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어. 근데 얘네는 변하지가 않아. 이거 말고 분자와 분자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상태 변화 배웠지? 상태 변화는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고 할 수 있지. 상태 변화가 된다라는 분자들의 뭐가 바뀌는 거야? 배열이 바뀌는 거야. 이 단백질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단백질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 단백질이 붙어서 하나가 형성이 돼. 복합체야, 복합체. 근데 이거 가열해봐. 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 거야. 냉각하면 다시 붙지. 근데 원래 붙는 자리를 못 붙어. 이 결합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해봐. 너네가 레고 있지, 레고. 만약에 블록 100개를 줬어. 다 다른 모양이야?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블록 모양이 다 달라? 3명한테 줬어, 100개씩. 모양 만들어봐. 어떻게 만들 건데? 다 똑같이 만들어? 설명서가 있으면 다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 설명서가 없으면 다르게 만들겠지. 다르게 봐. 설명서를 주고 만들라고 했어. 만들었겠지? 설명서를 뺏고 부셨어. 다시 만들어. 처음 그 상태로 그 모양 만들 수 없겠죠.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아미노산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느냐 달라지거든. 그래서 개수를 셀 수가 없어. 종류 몇 개인지를 몰라. 알파벳은 몇 개니? 몇 글자니? 그치? 단어는 몇 개니? 단어가 단백질이라면 얘네들이 뭉쳐서 하나의 복합체가 된다고. 문장은 몇 개냐? 문장은 몇 개야? 더 셀 수 없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단백질들마다 구조가 다 달라. 종류마다. 그러니까 각자들만의 온도가 있고 pH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요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존재하게 돼. 여기서 기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텐데 기질은 효소와 반응을 할 수 있는 물질인 거야. 뭐와 반응할 수 있는 물질? 효소와 반응할 수 있는 물질. 아밀레이스 효소죠. 얘의 기질은 뭘까? 아밀레이스의 기질.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안 돼. 단백질이야. 녹말. 달라. 다른 거야. 그래서 기질 특성 정리됐고, 네 번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이거는 선생님 미리 써주는 거야. 너네가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요거하고 요거지. 반영구적이다. 단백질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거든.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 너네 입안에 지금 침 있니 없니? 침 있죠? 침 안에는 어떤 효소가 들어있어? 아밀레이스. 아밀레이스 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래. 이 단백질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노산으로. 혹시 아미노산 몇 가지 있는지 아니? 어떻게 그거 다 알아? 중학교 때 나왔나? 선행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다. 20가지야. 아미노산 20가지거든? 1번부터 20번까지 있다 해보자. 그럼 생각해봐. 아미노산 2개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몇 가지? 네. 4개. 여기 1번부터 20번 중에 뭐가 올지 모르잖아. 1번부터 20번까지 뭐가 올지 모르잖아. 최소 단백질은요 아미노산 100개 이상 결합돼 있어. 최소. 엄청나게 종류가 많지. 그러면
이 아밀레이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밀레이스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밀레이스나 성분이 어떨까? 똑같은 거야. 얘는 다 똑같아. 그러면 얘를 아밀레이스를 만들려면 누구나 동일한 순서대로 아밀레이스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 정보가 어디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고 침샘에서 만들어? DNA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유전 정보를 하잖아. 이 유전 정보는 사실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것들에 대한 아미노산의 순서들이 정해져 있는 거야. 혈액형 뭐니? 오니? 어쩐지 네? 잘생겼어. 미안해. 어? 귀여워. 비형이야? 아 우리 괜찮잖아. 눈 가리고. 얘랑 나랑 혈액형,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 종류가 다른 거야. 그거에 대한 정보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누구로부터? 부모. 그치,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DNA에 대한 정보들이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냐, 그 단백질들이 어떻게 존재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물질 대사를 조절을 해서 생김새들이 다 다르게 되고 혈액형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만들어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야.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뭐 이 물질 대사. 그래서 얘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만 알면 되고, 그러면 물질 대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먼저 동화작용. 또 하나가 이화 작용. 동화, 이화, 화는 똑같잖아. 여기는 동과 이만 하면 되겠지. 동. 아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애들 움직일 동자로 얘기하는 애들이 종종 있거든. 나는 동자 갑자기 그 두 개가 동료 동자도 있잖아. 상식상. 그렇지. 이게 동화작용 같은 물질이 되겠다는 얘기야. 이는 다른데. 같은 게 있는데 다른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어렵고, 얘는 화학적으로 보면은 저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고분자 물질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적이라는 거야. 저분자 고분자를 나타내는 기준은 뭐게? 야 배웠잖아. 얘는 둘은 배웠어. 전 그냥 찍어. 넌 이따가 배울 거고. 원자 개수 찍어. 원자 개수가 아니야. 아 그럼 어차피. 저는 원자? 원자? 원자 배열은 화학식량. 원자량 분자량으로 가는 거야. 질량으로. 화학식량으로. 근데 동화작용이 쉬운 게 이건 CO2 더하기 H2O, C6H12O6 더하기 O2, H2O, 6, 12, 6, 이거거든.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게. 화학식량 얼마야? 그거 암기해야 되는 건데. 야 무슨 암이야, 상식이지. C만. C가 12, O는 16짜리. 이따 할 거야. 화학 시간에 12짜리 하나와 16짜리 두 개가 있어. 얼마야 그러면? 44. 정답이야. 44야. 얘는 1짜리 두 개, 16짜리 하나. 18이야. 중상처럼. 안 중간 때 뭐지 왜 다 중학교 때 하는 거야? 맞아. 연속돼서 올라와. 이걸 왜 하냐면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 하려고 했던 거야. 얘 얼마야 그러면? 얘 180이야. 저분자 물질이 합쳐서 뭐 된다? 고분자 된다. 동화작용이거든. 아 근데 내가 동화작용이라는 말 안 썼어. 얘랑 같은 말이고요? 흡연의 반응이야.
이때 무슨 에너지 들어와야 된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되. 여기서 열이라는 건 그냥 에너지라고 보면 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그럼 이화작용은 뭐겠니? 고 분자 물질을 이용해서 저 분자 물질이 과정 C6H12O 6 더하기 10개 O2 더하기 10개 H2O 해서 32개의 ATP 더하기 6개 CO2 더하기 12개 H2O 180짜리를 이용해서 44짜리와 18짜리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대표적인 반응은 예를 들어서 얘는 그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같은 말이야. 비슷한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이화작용이 대표적인 거와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게 써줬네. 이화작용이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라는 얘기야. 동화작용이 대표적인 게 광합성. 광합성 말고 또 있어. 뭐 만들어진다 했어? 침 만들어진다. 침 단백질이잖아. 누구로 만들어? 아미노산들로 만들어. 그럼 아미노산들이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붙여야 되지. 단백질 합성도 있다. 단백질 합성 말고 또 하나 더 해볼게. 여러분 혹시 너네 몸 안에 세포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지금? 세포 만들지. 세포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뭐야? DNA야. DNA가 엄청나게 큰 분야거든. 얘를 만드려면 DNA를 만들려면 DNA에 대한 성분이 있어야 되지. 그 DNA에 대한 성분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거야? 음식물로부터. 그럼 걔가 바로 흡수가 될까? 소화가 된 다음에 흡수가 돼서 걔네를 이용해 다시 합친다는 얘기야. 다시 합쳐야 돼. 뭐 한다? 동화작용이다. 그거를 이제 뭐라 하냐면 얘를 DNA 복제라고 하는 거야. 동화작용 중에 하나. 문제에서 이거를 주거든. 애들 DNA 복제가 동화 D화인지 모르는 애들 종종 있어서. 그럼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세포 포기네. 금방 또 설명해서 이화작용 하나를 밥 먹잖아. 소화해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소화도 된다. 이런 거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광합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동체에서 하는 거고, 세포업은 주로 미토콘드리아야. 주로 미토콘드리아야. 아닌 애들도 있어. 아닌 애들도 있어. 주로 미토콘드리아지 전부 다는 아니야. 우리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세포들도 있어서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 혈관 속을 계속 움직여 다니고 있어. 누구? 적혈구. 이게 산소를 써야 되잖아. 적혈구도 세포거든. 살아가야 돼. 에너지 만들어야 돼. 걔 산소 써봐. 전달한다 못한다. 배달의 민족 시켰어. 오면서 먹고 있는 거야. 돼 안 돼? 그래서 걔네는 산소를 쓰지 않아. 걔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어. 그러면 걔는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 한다라고 보면 되고, 우선 또 한번 10분 동안 좀 쉬었다가 쉬는 시간 2번 정도 할 거거든요. 쉬었다가 할게요. 딱 1시간 정도 녹화를 했네.